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진이라고. 부모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지난 16일 날 부모가 살해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진의 동생, 남동생이 경찰에 좀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경찰에 신고, 부모님이 이제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서 조금 경찰에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이제 경찰은 당연히 자택부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자택을 이제 수사를 하자 먼저 이제 이 이진 부모의 어머니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이제 특이한 만한 점은 아버지도 역시 살해가 됐는데 어머니는 자택에서 살해된 것으로 발견됐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창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숨진 동기가 과연 지금 뭐 이진 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피의자를 지금 한 명 잡아가지고 검거를 체포해가지고 했죠. 예. 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방금 전까지도 수사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첫 번째 정혁집에서 의문점이 어머니는 자택에서 발생을 했는데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단 굉장히 엽기적인 게 그 안양에 있는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대요. 그다음에 어머니 시신이 그냥 뭐 마루나 뭐 이런 데 그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장롱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집을 치워놓고 장롱 속으로 옮겨놨을 네네. 가능성이네요. 집 자체는 깨끗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버지 시신이 어떻게 평택까지 갔느냐. 평택 창고가 용의자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창고인데 예. 그 시신을 옮길 때 이삿짐 센터를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렀는데 그 시신이 있으면 당연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 집어넣은 거예요. 본인들이 옮긴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옮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CCTV나 이렇게 경찰이 잘 특정을 해가지고 용의자를 갖다가 잡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시신은 당연히 발견이 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용의자한테 그 아버지 시신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신 평택 창고에 냉장고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 시신도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여기에는 용의자가 검거된 사람 한 명이 있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3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 아무도 잘 모르는 이삿짐 센터 직원까지 동원이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를 왜 불렀는지 뭐 그것도 좀 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시신이 이제 다른 창고 같은 데서 발견이 되니까 그 다른 곳에서 범행을 하고 옮긴 것인지 아니면 창고에서 범행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옮긴 걸로 밝혀졌는데 예. 옮겼다는 것을 처음에 알지 못했던 이유가 CCTV 상에 그게 안 나오니까 알고 보니까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어떤 그 이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도구를 사용해서 예. 그렇게 간접적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CTV 안 잡혔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로운 방법을 써서 예. 굳이 그렇게 옮겨야만 했는지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는 돈이 범행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진 씨 뭐 아버님께서 자신의 뭐 돈을 가져다가 썼다, 뭐 2천만 원대를 가져다가 썼다, 그것 때문에 침입해서 뭐 범행을 하고 돈을 훔쳤다 이런 식의 진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돈이 목적이었으면 돈을 가져왔으면 그걸로 된 거지. 예. 왜 또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의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좀, 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인 것이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살해의 동기가 채무 2천만 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 2천만 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피의자의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다고 하더라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물론 이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누구에게는 큰 돈이 될 수가 있고 예. 실질적으로 큰 돈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살해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어떤 돈 때문에 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런 극단적인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 이제 이희진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재산도 있고 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만약 2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 2천만 원이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게 정말 범죄의 동기가 되었는지 이게 좀 의문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했던 이 남동생이
이 부모님이 썼던 자택에 현금 5억 원 정도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현금 5억 원이 뭐 본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판매 대금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놔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부모 댁에 있었던 그 현금도 함께 현금 가방도 사라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혹시나 목적으로 이미 알고서 그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원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또 의심스럽게 보는 것은 혹시나 이희진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아닌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진 때문에 이 본인의 어떤 인생이 잘못돼가지고 그 원한을 풀려고 한 것은 아닌지 범죄 지금 아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찰이 투자 명단에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네. 밝힌 예정입니다. 범행 동기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희진 씨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누구 집인가요? 내 집이지. 여기 현금입니까? 이 진짜입니까? 진짜 돈이지. 집에 잘 봐봐. 이거 합쳐져 있는 거야. 다 임마. 돈도 한정판이야 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 99%다 과장 광고에다가 다 거짓으로 우리한테 매수를 시켰던 거죠. 정말 이게 참 심지어는 최고의 극형을 처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회원들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조이파를 빗대서 이파리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카톡에서는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너 어렸을 때 500만 원 엔젤 투자해가지고 3억 된 적 있었는데 장애 주식으로 돈 벌면 장애 주식만 해야 돼 라고 어머니가 카톡을 했어요. 괜찮아, 네 녹화 방송 보고 엄마가 종목 정할게. 저희 어머니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랑 우리 회원님들 수익 낸다는 사명감으로 저희 해요. 일단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어떤 사람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희진 씨는 저기 화면에 나온 것만 네. 엄청난 부자로 보이잖아요. 집도 그렇고 수영장이 딸린 집에 집안에 살고 수영장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차도 보면 완전 외제 고급차를 지금 보여줬는데 원래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막노동, 웨이터 이런 일을 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했고 네. 그러면서 돈을 좀 벌게 됐고 요즘 이 케이블 방송들에서 이 주식 관련해서 방송을 합니다. 종목도 선택해주고 종목도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증권 방송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추천해주고 사람들이 추천해주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나중에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 방송을 통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투자하라고 많은 사람을 부추기고 투자하고 나면 본인은 빠져나오면서 그분들이 손을 보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케이블 방송이죠. 물론 공중파는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 연애 관련 프로그램도 나와서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인기인으로 행세를 하고 요즘 말로 뭐 셀럽이라고 셀럽이 하는 되는 거죠. 행세예요. 그리고 이제 예. 집도 저렇게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면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돈은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아까 피해자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극형에 처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원한을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요. 1억 원이 목숨과도 같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1, 2억이 뭐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지만 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 같은 돈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밝혀진 피해자만 211명. 그다음에 그 편취한 예. 그 금액만 240억. 그다음에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만 130억이거든요. 예. 그래서 벌금이 200억이 나왔는데 징역 5년에다가 벌금 20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형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벌금을 200억 중에 한 푼도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금을 안 낼 경우에는 환영 유치가 되는데 환영 유치는 예. 최대한 3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희진 씨가 징역 5년 다 살고 벌금 한 푼도 안 내면 예. 8년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고 해봤자 1000일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예. 200억을 1000일 조금 넘게 나누니까 1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800만 원, 뭐 한 이틀 사흘 일하면 어떤 사람의 연봉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범행의 그 동기가 돈인 것 같거든요. 집에 현금 5억 원이 있었는데 그 5억 원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 피의자들이 용의자들이 그 5억 원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5억 원은 어디서 난 돈이냐? 이게 그 이희진 동생이 차를 갖다가 판 대금이 5억 원인데 예. 부가티라고 하는 차가 20억이 넘거든요. 한 대. 한 대.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예. 근데 그 차를 한 5억 정도의 헐값에 판 모양이에요. 이제 이게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을 노리고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저 차를 미리 압류하지 않았을까? 가압류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게 사실 조금 의문이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이 지적을 한 것처럼 하재영 평론가님 예.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진 씨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진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실제로 가보니까 5억이란 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집에 뭐 이 현금이 5억이 있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공분하는 거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억의 출처가 동생이 차를 판 돈이라고 하니까 저 부가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제 부가티를 판 돈인지 아니면 다른 차를 판 돈인지 다른 차도 예, 있었으니까. 슈퍼차를 워낙 많이 인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하나만 팔아도 몇 억은 얻을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부가티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차 한 대. 지금 독일에다가 그 차를 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그 차를 살 만한 자산가가 거의 없고 20억이 넘는 차를 살 만한 사람 중에서는 지금 이희진 씨가 타던 중고차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워낙에 이제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 팔려고 내놨다라는 설도 있고 이미 팔렸다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5억 원이 그렇게 별도로 재산이 나와 있는 거냐. 이진 씨는 지금 돈 없다고 벌금도 못 내겠다고 감옥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근데 요 부가티 차량 관련해서는 이게 이진 씨가 아니라 이진 씨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 씨 동생한테도 내야 될 추징금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진 씨 동생이 한 300억 원 정도로 어느 빌딩을 팔아서 그 빌딩 판 대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자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동차도 자유롭게 팔려고 내놨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명의가 형 따로 동생 따로 또 혹은 또 뭐 부모님 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수익원 자체가 지금 그 투자했던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렇죠. 거기서 다 나온 걸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그 허위로 뭐 이렇게 주식 매수를 시킨다거나 예.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사람들 투자금 모집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형성한 재산인데 이게 단지 이진 씨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처분하게 하도록 놔두는 게 과연 맞느냐. 이진 씨는 감옥에서 나 돈 없다고 한 달에 하루에 1,800원 일당으로 지금 노역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한이 맺혀서 혹시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그 얘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사기 피해자 명단에 이 용의자가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이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 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범행 동기가 조금 갈릴 수가 있어요. 네,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 피해자인데 투자자로서 투자를 했는데 큰 피해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원한 때문에 그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살해와 관련되어서 어떤 범죄, 어떤 동기도 용납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범죄냐 아니면 우발적 범죄냐 피해자가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형 기준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범행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일입니다.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있었던 살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또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를 아들이 한 일을 가지고 물론 이제 부모도 일정 부모에게 원하는 그 부모에게 정도로. 원한을 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아들 때문에 이진의 어떤 잘못 때문에 부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현재 차량 판매 대금이 그 자택 내에 진짜 현금으로 5억 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남동생 입장에서 남동생은 실제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현금 5억 원을 노린 그 범행일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참 이상한 게 본래 이제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공범을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단독 범행 아니면 2명 이 정도만 하는 것인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특이하고 예. 또 시신을 굳이 시신을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 본인의 어떤 범행을 발각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자신이 뭔가 임대한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또 옮겼다는 것 자체가 예.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집중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살해된 시점이 지난달 25일이고 맞아요. 한 20여일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가 조금 늦었던 것도 이 나머지 3명을 못 잡는데 좀 이유죠. 될 그렇죠. 수도 있을 그런 것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거나 신고가 빨리 들어왔다고 하면 훨씬 빨리 잡을 수 이 있었겠죠. 용의자는 바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용의자는 바로 잡았지.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아직까지는 그거는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들과 연락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3명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 연락 방법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3명을 쫓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경찰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SNS를 통해서는 전화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네.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3명을 쫓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뭐 전화기를 바꿨다든지 대포폰으로 활용을 했다든지 막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다만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인상착의를 좀 특정해서 그 인상착의를 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찾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경찰이 그 부분은 밝히고 있지 않는데 얼마나 그 주범과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이 연결고리가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네.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냐 느려질 거냐 하는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정혁진 변호사 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가 네네. 좀 허술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 부분에서는. 그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체 사건의 한 30%는 사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진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더 원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저 좋은 차들, 좋은 집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다 사기였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푼도 내가 벌금도 못 내겠다. 그러니까요. 몸으로 때우겠다. 네. 그런데 돈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피해자들 중에는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 분명히 부모님한테 재산을 갖다가 은닉해 놨을 거다. 어딘가 있을 거다. 부모님 앞으로 뭔가를 해놨을 거다. 그러면 차라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분노를 갖다가 갖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아까 정 변호사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5억 원의 차를 판 5억 원의 돈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네. 그 동생 얘기도라면 네. 그거를 집행하는 다시 추징하거나 벌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행 좀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이희진 씨 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희진 돈이 아니더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진하고 이희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의 이 추징금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돈을 다른 데 빼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희문 씨 이름으로 된 빌딩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017년 5월에 306억 원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를 이희문 씨나 이희진 씨가 납부해야 될 벌금과 추징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액수가 지금 306억 원 정도고 또 차량도 5억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팔고도 또 다른 어느 정도의 남은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뭐 이희문 씨 같은 경우에는 이희진 씨의 동생인데 27, 8살밖에 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뭐 슈퍼스타라고 하더라도 27, 8살에 300억대의 재산을 모으는 거는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이희문의 이 빌딩 자금이 결국에는 피해자들의 어떤 투자 자금이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도 충분한 좀 소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진 씨 입장에서는 하재경편은 지금 뭐 교도소에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구속 집행 정치를 당연히 뭐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뭐 개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양친이 다 돌아가셨고 아직 젊은데 젊지 않더라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구속 집행정지든 어쨌든 굉장히 비참한 심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희진 씨한테 당한 또 여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진 씨도
좀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보다 책임 있는 좀 자세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방금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 집안에서 형성된 재산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끌어모은 돈인데 그게 뭐 형 명의냐 동생 명의냐 부모님 명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돈이 있다면 그걸로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이 사죄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집안에서 너무 피해자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들이 허풍은 있어도 뭐 거짓말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옹호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이진 씨 자신이 방송에서 부모님을 팔았고 또 어머니도 뭐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언론에서 아들을 띄우기 위해서 부풀렸다는 식으로 아들이 큰 잘못을 안 했다는 식으로 또 이진 씨가 방송에서 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다. 우리 부모님도 내 말 듣고 투자 종목을 정하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모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진 씨 부모님에 대해서도 악감정을 갖게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진 씨한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보다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꼭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진 씨가 옥중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 클럽 회원들에게 뭐 여론과 언론과 법의 위대함을 알았다, 큰 힘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네. 자기는 정말 그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고 했던 게 진심이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징역이 더 크게 뭔가 성장하기 위한 무엇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뭐 법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뭐 베트남어 뭐 이런 것까지 배워갖고 공부해갖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회원들에게 또 그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까 하지만 또 회원 중에는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정말 이희진은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또 회원들이 믿을 수가 있는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네. 깨어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